여기다가 지금 세 종류를 좀 할 거예요. 김장 베타하고 황금 배추하고 브란 플러스 하고요.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비닐 멀칭을 깨끗이 제거하고 깨끗이 하는 상태하고 비닐 멀칭 상태에서 그냥 심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재래도를 각각 다르게 해볼 거예요. 한 라인은 슈퍼 옥토로 옥가루와 원예용 복합 비료, 충자탄을 넣을 거고, 또 한 군데는 슈퍼 옥토로 대신 양자 비료라고 새로 이제 개발한 약재가 있어서 그 양자 비료를 넣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결실을 맺을지 요걸 한번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9월 5일이라 김장용 배추를 여러 종류를 심어 볼 건데 기비로 좀 다르게 할 거예요. 테스팅을 좀 해보고 어떤 것이 효과가 더 좋은지. 농사를 짓다면 이약 저약 뭐 광고 보면 유튜브 보고 광고 보고 하면 뭐 모든 뭐 약들이 다 좋죠. 뭐 만병통치약처럼. 저도 이제 약장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약이 좋아요 저약이 좋아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냥 제가 농사 12년간 지면서 정직하게 이약 저약 다 테스팅도 해봤고 개발도 해봤고 다 하는 상태에서 농민들한테 좀 더 이로울 수 있는 방법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약장사이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한쪽 밭에는 옥토로와 슈퍼 원예비료와 옥가루와 충자탄을 뿌릴 거고요. 또 한쪽은 이렇게 흑속세상 원예용 복합비료, 옥가루, 충자탄은 살충제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옥토로도 없고 이런 약재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농협에 가면 석회고토가 있고 퇴비도 많아요, 지역마다. 근데 되도록이면 퇴비를 사용하실 때는 저렴한 거 사지 마시고 1등급이나 특등품으로 퇴비를 구입하세요. 그리고 또 퇴비는 철저하게 부숙이 잘 돼 있는 거, 그리고 냄새가 안 나는 거, 요것만 하시면 아주 좋을 거고요. 나는 1년간 부숙시켰어요, 2년간 부숙시켰어요. 그거요, 1년, 2년 부숙시키면 그냥 한마디로 흙가루예요. 미생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멍 조그맣게 난 데에서 부숙을 시켜야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토양에 뿌려놓고 부숙을 시키는 게 나을 거고, 아니면 아예 퇴비를 다 뜯어가지고 한쪽에 싸놓고 부숙을 시켜야지, 비닐봉투 안에 넣어놓고 1년 부숙했어요, 2년, 저도 다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그렇게 뭐 차이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생물은 없기 때문에요. 여기 슈퍼 옥토로에는 리체니포미스하고 바실러스 서프틸러스라고 하는 미생물 두 종이 들어가 있어요. 리체니포미스나 서프틸러스균은 곰팡이성 병균들을 잘 잡아주는 거고, 서프틸러스라고 하는 것들은 청국장균이에요. 청국장균이라 많은 사람들이 미생물 노래를 부르는 거는, 그 다음에 또 그 기술센터에서 주는 거는 다 이 바실러스 서프틸러스균들이에요. 리체니포미스나 하지 않으면 제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퇴비에는 그런 특정된 미생물이 없어요. 그냥 복합적인 미생물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옥토로 대신에 퇴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흑속세상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미량 요소도 들어가 있고, 유황도 들어가 있고, 규산도 들어가 있고, 풀백산, 휴믹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미생물도 집어 넣어놨어요. 일부는 똑같이 서플러스균이고요. 또 일부는 벨레젠시스도 어떨 때는 넣고 어떨 때는 안 넣어서, 지금 현재는 벨레젠시스가 들어갔다 없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실험실에서 이걸 테스팅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초창기에 나와서 광고할 때는 여기에 서프틸러스 벨레젠시스라고 하는 두 가지 미생물을 넣었다, 투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미생물을 연구하고 미생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벨레젠시스라고 하는 미생물은 몇 년 되긴 했는데 신제품으로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나와서 요즘은 벨레젠시스를 가지고 하는 약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괜찮은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생물엔 토양에 들어갔을 때 토양 속에도 아주 나쁜 미생물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미생물의 코팅, 갑옷을 입혀야 하는데 코팅 기술이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물이 뭐 끝내주게 좋아요, EM 농법으로 해서 뭐 그 발화시켜 가지고 쓰면 끝내줘요, 연수기로 하니까 뭐 다 살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99.9%는 좀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런 미생물도 토양색이 들어가면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딸려요. 그럼 며칠이 가느냐? 길어야 3, 4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생물 쓰면은 자주 주세요. 자주 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주는 거 받아다가 엄청 자주 쓰시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토양 속에서는 오래 살지 않는다는 것만 감안하시고요. 미생물은 갑옷을 입혀놔야 한다. 그래서 아쿠도 같은 제품들은 외국 제품이고요. 거기는 옛날부터 이 코팅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개체수도 많지만 살아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상 강조하는 제균 박사나 헤라 NK나 칼 박사나 이쪽에는 기본적인 미생물 3종을 넣어놓고 코팅까지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일단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건 일반 퇴비, 석회고토, 슈퍼 원예비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유기농으로만 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자탄이라는 것을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살충제. 근데 여러분 제발 당부하는데 살균제는 토양에 넣지 마세요. 계속 토양은 죽어가요. 그렇게 되면 살균제를 사용하게 되면요, 균은 죽을 수 있지만 독성이 있어서 지렁이라든지 유용벌레들이 죽기도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조금 든다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친환경 유기농을 쓰시고, 나는 이거 싫어 이러 하시는 분들은 살충제를 쓰시고, 살균제는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 그래도 나는 살균제를 써야겠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은 필수예요. 살충제, 살균제가. 그러면서 뭐로 퇴비는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 살균제를 넣으면서 퇴비 속에 있는 미생물은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린다는 것만 감안하시고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고요. 저는 오늘 일부 밭에는 충자탄, 청옥가루, 원해용 복합비료, 흑소세상이라고 하는 양자비료를 넣고요. 또 일부는 옥토로와 슈프 원해비료, 복합비료와 청옥가루와 충자탄을 넣으면서 거의 한 2-3일 간격으로 아이들의 성장 상태를 꾸준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뿌리 밝은제라든지 기본 영양소는 추비로 꾸준히 동시에 똑같이 넣을 거예요. 보시고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김장배타하고 브란플러스, 황금배추 세 가지 배추를 심어볼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라인들은 청옥가루, 그 다음에 양자비료와 원해용 복합비료와 그 다음에 충자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옆쪽에는 옥가루와 슈퍼 옥토로와 그 다음에 원해용 복합비료, 충자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모종을 제가 침지를 안 할 거예요. 침지를 안 하는 대신에 여기에다가 지금 루멘토, 제균박사, 그 다음에 컨디션, 이건 황이에요. 황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황 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품이 좀 있어서 유기농자재로 균박사라고 하는 황을 넣을 거예요. 얘는 제독을 5번을 뺐기 때문에 독성이 없는 거고요. 아주 미량이에요. 얘는 10리터 조루입니다. 10리터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한 5cc 정도, 아주 조금이죠. 그리고 제균박사도 조금 더 넣을게요. 10g. 그 다음에 얘도 5cc, 그리고 균박사도 5cc를 넣고 약재를 뿌리고, 제가 비닐 멀칭을 했거든요. 비가 오면 흙이 다 쏠려 나가서 원래는 부직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언제 또 나가서 부직포를 못 사고 지금 현재 있는 게 비닐 멀칭이 있어서 아이들이 흡수되는 사이에 여기를 다 뚫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여기 비닐 멀칭을 한 상태에서 바로 작물을 심으면 가스장애로 탑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은 석회고토, 퇴비, 비료, 그 다음에 살충제나 살균제를 넣으시고 기비를 하시는데, 여기에 퇴비와 비료가 혼용이 돼버리면 가스장애가 발생해요. 암모니엄 가스가 많이 올라와서 다 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닐 멀칭을 꼭 굳이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2주 전에 미리 뿌려 놓으시고 가스가 발화되고 멀칭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비로 해놓고 이 비닐 멀칭 하시고 군데군데 구멍을 뚫으셔서 가스 발생이 되고 2주 뒤에 심어야 합니다. 가을에는 풀이 그렇게 많이 안 자라고 습도 관리도 텃밭 농사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틈틈이 물만 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비닐 멀칭을 했지만 뚫어서 작물들을 심을 겁니다. 9월 5일이기 때문에 이틀 간격으로 꾸준히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는지 볼 겁니다. 요 4가지를 넣고 작물에 주고 비닐 작업을 하겠습니다.
벽까지 다 줬는데 비닐 같은 경우 제가 지금 고정핀이 없어요. 다음에 왔을 때 고정핀으로 양쪽을 이제 고정을 해 놓을 거고, 매일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벌레가 먹을 걸 예방을 해서 BT 박사를 위에 살짝 뿌려 놓고 가겠습니다. BT 박사를 살짝 뿌려 놓으면 여러분 텃밭 농사할 때 매일 오실 수 없잖아요. 5일에서 7일, 길게는 10일까지 갑니다. 살짝 이렇게 뿌려 놓으시고, 여러분들 집에 스타킹 같은 거 올라가고 이런 것들 스타킹 사이에다가 넣어 놓고 살짝 뿌려주면 아주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